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또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는 가상통화 거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유는 지적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분명하게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에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을 비롯한 EU 측 관계자들과 모두 3차례 화상 또는 대면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대규모 중국 경제사절단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함께합니다. 중국 경제사절단에는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LS 구자열 회장 등이 포함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삼성은 윤부근 부회장이,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 LG는 구본준 부회장, CJ는 송경식 회장이 동행합니다. 롯데도 신동빈 회장은 재판 중이라 이원준 부회장이 참여하고 포스코는 오인환 사장, KT는 최종진 사장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5월 인도네시아 상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알타그라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타그라그룹은 지난 197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10위권의 대기업으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의 모 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한파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파란불이 모두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좀 빨간불 보여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양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어제 활활 타올랐는데 어제의 열기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또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산타랠리보다는 지수 하락 정도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투시 막판은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곳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어제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드 갈등의 해결점이 해소 국면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려로 지금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뿐만이 아니라 공동기자회견도 생략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가 우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미 FOMC 회의, 그리고 이에 이어서 유럽 쪽에서는 ECB 회의까지 글로벌 이슈들이 각국마다 즐비한 상황이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자라는 분위기,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좀 청산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인지 굉장히 또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글로벌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56포인트대 움직입니다. 어제 2470포인트 회복을 했는데 바로 2450포인트대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거센데 일단 일중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67포인트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포인트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2,455억 원이나 팝니다. 그리고 기관도 많이는 안 삽니다. 341억 원.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선 좀 사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팝니다. 개인이 1,816억 원 순매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반등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14% 빠지고요. 현대차는 약보합, 포스코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빠지고요. 네이버가 소폭 하락, 현대모비스도 소폭 하락, 나머지 종목들은 1, 2% 정도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어렵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도 오늘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요. 한전만이 보합권이고,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 SK텔레콤도 27만원대 초반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757포인트, 760선도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집니다. 0.87% 낙폭 꽤나 커졌고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프 모양 거의 똑같죠?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768.91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부근인 755포인트대까지 쭉 13포인트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어제까지 사줬는데 오늘은 팝니다. 그리고 파는 물량이 꽤나 많습니다. 1,426억 원이나 팔고 기관이 148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이 소폭 사들이고 나머지 주체는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60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하락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갑니다. 상반된 흐름을 두 종목이 보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도 하락합니다. 3% 하락. CJENM 9만원 하루 만에 무너졌고요. 티슈지는 오늘도 반등이 나오면서 5만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웨디톡슨 빠집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20만원 부근까지 다시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소폭 상승합니다. 코미팜 어제 상승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2.74% 조정이 나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SK머티리얼즈 모두 빠지는데 오늘 중국 관련주들 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오늘은 또 실망 매물들이 투척이 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6%가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도 3%대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오늘 양시장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화요일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우리 양시장 또 하락 반전하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씩 장 후반으로 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좀 이슈로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신라젠의 주가 조정은 일단 업종 내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를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일단 어쨌든 핫한 업종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최근까지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및 바이오시밀러 등 이제 여타 업종이 신라젠의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금일 역시도 이러한 흐름은 선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단 차익 실현 등 만기를 앞두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 흐름이 일부 연출되고 있긴 하지만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신라젠의 주가 조정이 업종 대장주로서의 성격으로 업종 내 다른 종목들의 하락으로 전이될 것인가, 이제 아니면 신라젠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업종 내 다른 종목들로의 자금 유입을 유발시킬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선은 두 번째 대안인 다른 종목들로의 자금 유입을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삼형제로 일컬어지는 셀트리온 그룹사들을 비롯해서 티슈진, 바이로메드, 그리고 펩트론 등 다른 종목들 역시나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셀트리온 그룹사들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그래도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일 특징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단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실적 개선과 수급 개선입니다. 일단 내년도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 등이 미국 출시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상으로 봤을 때도 내년도 코스닥 150 지수로 수급이 옮겨갈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으로 언급되는 점 등은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일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맥을 같이 하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좀 차별화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외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번 주 만기일에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기일을 떠나서 이번 만기일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그 종목들에 있어서 12월 정기 변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2월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이런 정기 변경 적용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만기일에 있어서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에는 수급 개선이 약 2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매도와 매수 우위가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월 정기 변경 시에 새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수급 부담보다는 오히려 편입에 따른 추종 자금의 유입 등으로 이제 매수 우위가 전망된다라는 점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이미 선반영한 주가 흐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수급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편입 예정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일단 저는 세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넷마블 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 어비스에 대한 매수 유입 기대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쉽지 않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중요한 시기인데 내일 수요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는 코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0.8%, 코스피는 0.5% 좀 밀려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어제 상승 대비해서 오늘까지 조정은 그래도 내일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은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전략이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을 강하게 쫓아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전략으로 수급에 주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에 따라가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서요. 일단 지난 거래일과 금일 장중 추정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투자 후보 종목을 꼽아보시는 전략을 좀 취하심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요인은 있겠지만 최근 수급상 연속적으로 수급이 잡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역시나 주가 흐름이 양호한 종목들 가운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세 종목 정도 역시나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NC소프트, LG전자, 넷마블 게임즈 등에 대한 관심을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서도 참고하시면서 앞서 이제 그 외 주목할 만한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정기 변경 이슈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요인이 계속적으로 잡힐 수 있는 종목들 후보군으로 꼽혀주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금일 장 종료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 상위 종목에 대한 후보 종목들 꼽아놓으시고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는 수급을 잘 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저희가 매번 연결할 때마다 시간 빠르다 제가 짚어보는 것 같은데 진짜 12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이번 주면 다음 주면 또 크리스마스 다가온다고 하는데 주식시장 내년도 얘기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전망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털 요인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 상승률의 어떤 폭이나 변화 방향이 거의 전적으로 경기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고요. 반대로 작년보다 올해 주가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면 그때는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으냐, 또 올해보다 내년이 좋으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경제 성장률만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투자 성과를 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맨날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 2017년 경제 성장률 전망할 때 2% 정도 후반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요새 분위기는 거의 3% 혹은 IMF 같은 경우는 3.2%까지 올해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는 중이니 이 경제 성장 전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낙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희들이 내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희들이 항상 답하는 게 결국 그래서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데 내년 경기가 이제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주로 움직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출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수출의 비중이 적어도 40%, 높을 땐 60%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 좋을 때는 막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도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2008년처럼 나쁠 때는 오히려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40% 이하로 줄어드는 40% 이상 줄어드는 그런 급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일종의 스윙 팩터,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 매출이나 이익의 변동을 크게 좌우하는 사업 부문을 보통 스윙 팩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윙 팩터가 한국은 수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출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내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는 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개도국으로 가는 수출이 많긴 하지만 이 물건들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조립 공장으로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향 물건들이 우리나라 물건의 최종적인 수출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 경기가 참 중요하고 특히 선진국 경기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새로운 주문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규 주문 데이터가 참 우리한테 중요하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ISM 제조업에서 이 신규 주문 지수 이런 통계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60명 이상 혹은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주문이 지난달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 여건들이 벌써 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창고를 채우고 또 부품을 채우고 원자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의 신흥국에게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더 나가서 미국의 그런 신규 주문 데이터는 우리나라 수출이 선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우리나라 수출에 선행합니다. 결국 이런 걸 종합해보면 최근 11월 달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신규 주문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내년에 까지 한 6월 정도나 5월 정도까지는 수출의 급격한 증가세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2달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내년도에 수출 역시나 긍정적이고 밝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 오늘도 팔고 있거든요. 이거 왜 셀코리아 계속하는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요인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사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주식 사는 거에 대해 놓고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가격에 잘 팔려는 욕구를 느끼기 마련이죠. 네, 그런 때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냐? 2006년, 7년 같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펀드 붐이 불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 매도 시기였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뭐 어떻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전망이 어두워질 때, 다시 말해서 수출이든 뭐든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여지없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였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머니 무브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갔던 한 1년 동안에 거의 15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반면 2016년 연초를 고비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전망도 개선되고 기업 이익 전망도 개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 매년 10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해줬죠. 결국 이런 정면에서 살펴본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시적인 어떤 추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 전망도 밝고요. 더 나가서 아직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사자 열기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여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이건 연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주식들이 더 매력적이거나 또는 기존 주식 중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을 느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 기업들 굉장히 또 이익 좋았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기사로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적 잘 나오면 증시도 같이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을 점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고요. 또 기업 이익이 개선될 때 외국인 순매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중시 경영의 어떤 스탠스들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의 공급도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특히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이 훼손되는 것을 발견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업 이익이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는 나라이고 이런 꾸준한 상승 흐름들은 특히 수출이 두 자릿수 회복되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서 더욱 탄력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탄력적인 이익 개선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다시 재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바로 올해 4분기 기업 이익 시즌에 대해서 기업 이익 발표 시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긍정적인 뉴스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1월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 4, 4분기 실적들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M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